돌연 한 발, 두 발 총소리. 순식간 회당은 죽은 이들로 가득 차고 아직도 모자라 불을 지르는 자도 있었다. 타오른다, 타오른다. 40채의 마을은 하나도 남김없이 타버렸네. 그대 초가지 불탄 자리에 서면 아직도 연기를 타고 오르는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가. 젖먹이를 가슴에 안은 젊은 어머니, 허둥지둥 도망치다 넘어진 늙은이, 까맣게 타버린 참상이 보이지 않는가. 이것마저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저주받았도다. 동해 군자의 나라여.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했다. 신흥 강국들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후 민족 자결을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식민지 문제의 공평한 해결을 골자로 한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을사늑약 이후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대한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世界主要なところにいたわけなんですね。ロシア領にもいましたし、ロシア領にいた朝鮮にやっぱりボルシェビキの影響を受けてましたし、中国領にもいましたし、それでアメリカ、日本ということで、大体その国のいた朝鮮人でその国の影響力が強かった。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땠을까?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평화회의에서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고자 했다. 그러던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승하한다. 황제의 승하를 알리는 방이 나붙자 백성들은 동요했다. 당시 한간에는 고종의 사망을 두고 독살되었다는 설이 퍼졌다. 소문이 확산되자 일제는 매일 신보에 기사를 내고 고종이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분노와 의심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황제가 사망한 후에도 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1919년 2월 8일 대한제국의 유학생 600여 명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 한가운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민족 독립의 정당성과 항일투쟁 의지를 담은 독립선언서도 발표했다. 모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고종이 승하한 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독살설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은 보다 구체화됐다. 당시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고종 승하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윤치호는 고종 시신의 염을 담당했던 민영달이 무관 출신 한진창에게 전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일기에 적었다. (1920년 10월 13일자) 일기에 따르면 고종 황제는 1월 21일 아침 6시에 덕수궁에서 사망했는데 이상적이라 할 만큼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와 커피,
한약을 마신 지 30분도 되지 않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어갔다고 한다. 고종 황제의 시신은 사망한 지 하루 이틀 만에 팔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라 여 많은 사람들이 바지를 벗기기 위해 찢어야만 했으며 복부에는 30cm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에서 시작해 아래 방향으로 길게 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가 모두 빠지고 혀는 닳아 없어진 상태였다. 他殺説毒殺説の方はパリ講和会議に朝鮮人自分は日本の朝鮮統治に満足しているという書簡を送れって言われたけれどそれを拒否したので毒殺されたみたいなことを噂が流れて 독립을 고대하던 황제의 억울한 죽음은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백성들은 고종의 인산일인 3월 3일에 자발적으로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계획한다. 하지만 인산일의 소라는 예의가 아니다 해서 거사일을 바꾼 것이 3월 1일이다. 드디어 3월 1일 고종의 인산일을 이틀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33인의 대표 중 29명이 태화관에 모였다.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의 한용운이 대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もちろん朝鮮民族が独立した民族であるということを最初に言うわけですけど、それだけじゃなくて、東洋平和ということを言うわけですよね。日本人が本来的な、平和を尊重する民族になってくれれば東洋は、うまく国際関係を安定させることができるん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わけですね。 만세운동은 3월 중순을 지나면서 철도가 연결된 중소도시로 확산됐고 4월 초에는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또한 시위가 확산되면서 농민과 노동자 등 민중들의 참여가 늘어 만세운동은 범민족적인 투쟁으로 발전했다. 화성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독립만세의 물결은 3월 21일 동탄면을 거쳐 송산면에 이르렀다. 고종 황제의 국장에 참여하고 돌아온 홍효선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 만세운동 소식을 전했고 독립운동을 주도한 마을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거사일로 잡았고 오전 10시가 되자 사람들은 장터로 몰려들었다. 일본 순사들의 제압에도 송산 사람 홍면옥을 앞세운 주민들은 만세를 외치며 주제소를 향한다. 노구치 코조 순사부장이 나선 것은 이때다. 만세꾼들이 주제소 앞까지 밀고 오자 초조해진 일본 순사들의 진압은 더욱 거칠어졌고 홍면옥은 더욱 강력하게 만세운동을 독려한다. 조선 독립은 결코 총독부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오 조선 민족된 의무로 만세를 부르는 것이다. 홍면옥은 이렇게 말했다. 노구치의 총구가 그를 향했다. 홍면옥이 어깨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송산 서신면 일대에서 명망 있는 인사이자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격으로 주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홍면옥이었다. 그런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본 주민들은 더 이상 평화로운 만세꾼이 아니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졌다. 노구치 순사부장은 분노에 찬 만세꾼들을 피해 자전거를 타고 남양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일단 남양으로 철수해 수원경찰서에 응원을 청하고 남양 거주 일본인들을 소집해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추격해온 만세꾼들이 던진 돌에 맞아 자전거에서 떨어진 노구치. 그에게 송산면과 서신면의 주민들이 돌과 곤봉을 들고 몰려들었다. 이때 주민들의 수는 200명이 넘었다고 한다. (3.1운동) 재판 기록 중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노구치 순사부장의 사체에는 주로 머리 부분에 상처가 몰려 있으며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상처를 발견했다고 한다. 기록에 보게 되면 두개골 골절도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일부에는 뇌 조직이 묻어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힘이 작용을 해서 그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상처의 수 같은 걸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이 손상을 입혔을 거로 추정이 되죠. 만세운동은 계속됐다. 사강장터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3일 후 장날을 맞은 바란장터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천여 명의 향남, 팔타면 주민들이 일본인 소학교와 우편구,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불을 질러 파괴했다. 화성에서 만세운동이 한창인 3월 말 전국은 이미 일본의 보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하세가와 총독은 즉각 유고를 발표한다. 불온한 행동을 하는 일이 생기면 단호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니 이를 명심하고 경솔히 불순한 무리들과 함께하지 말 것이며 불측한 화를 꿈꾸지 말고 주민들끼리 서로 경계하여 형벌에 처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는 시위 진압을 위해 발포할 것을 명령하는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전국 곳곳이 피바람에 물들고 있었다. 3월 31일 바란 시위 직후 경기도 장관과 수원 군수 등은 군대 지원을 요청한다. 하세가와 총독의 발포 명령으로 시작된 무력 진압 방침하에 군경의 잔혹한 탄압이 시작된 후였다. 이에 따라 화성의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경성 헌병대장 겸 경기도 경무부장 시오자와 대전은 경기도 경무부 경시 하세배 대위를 중심으로 헌병과 경찰 혼성 부대를 편성해 시위가 일어난 송산면, 향남면 등지에 파견한다. 4월 1일 밤 7시 개죽산에서 시작된 봉화에 사람들은 80여 개의 산상에서 뜨거운 불길로 응답한다. 그리고 4월 3일 우정면, 장안면 일대에 만세운동이 시작된다. 새벽 5시 주공리의 독립운동가 차이식의 집 앞에는 만세꾼 3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1시간여를 걸어 석포리의 독립운동가 차병혁의 집 앞에서 20여 명의 만색군과 합류한다. 개죽산을 거쳐 수촌리에 이르렀을 때 만색군은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10시경 장안 면사무소에 도착하는데 면사무소 앞에는 이미 만색군 1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면사무소를 파괴한 만색군들은 쌍봉산 정상에 도착하는데 이때 1000여 명에 육박했다. 이들은 조암리와 사기마를 거쳐 우정 면사무소에 도착해 서리와 집기류들을 파손하고 불태워버렸다. 우정 면사무소를 파괴한 만색군들은 화수리로 향한다. 장안 면사무소, 우정 면사무소, 그리고 화수리 주재소까지. 만색군들은 왜 면사무소나 주재소를 공격했을까? 일반 미인이 가장 접촉이 많은 곳이 면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는 그 식민지 통치의 말단 기관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그 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나서 또 억울하게 토지를 뺏기는 일도 있고 1차적으로 맞부딪히는 곳이 면사무소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닥치는 게 주재소거든요.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주재소가 완전히 파괴된 곳은 모두 19곳인데 그중 하나가 화성 지역이며 만색군에게 일본 경찰이 살해당한 것은 단 2건으로 모두 화성 지역에서 발생했다. 일제가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침략이 들어왔고, 경제적인 침략은 지역민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고, 그 전에 맛보지 못했던 수탈의 강도가 세니까 이거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겠다? 독립선언이고, 독립선언을 할 때 만세 시위가 아니라 보다 강력한 방법,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장은 그 당시에는 몽둥이라든지 농기구였기 때문에 무장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쟁취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극렬한 만세운동이 벌어진 이 지역에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은 4월 4일 저녁. 1차 검거반은 화수리를 수색하고 이틀 뒤 수촌리에서 시위 주도자 6명을 검거한다. 일본의 보복은 계속됐다. 1차 검거를 마치고 3일 뒤인 4월 9일 2차 검거반이 다시 화성에 파견된다. 2차 검거반은 화수리, 사강리 일대도 다시 검거 지역에 포함시켰다. 이 지역은 주재소와 면사무소, 그리고 일본인 가옥이 습격을 받았거나 일본인 순사가 살해된 지역으로 또 한 번의 검거는 2차 검거반이 처음부터 보복을 위해 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2차) 검거반은 보다 강력한 진압을 실시해 검거된 주민만 800명이 넘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사작전을 하듯이 마을을 포위하고 공격해 방화와 살인을 자행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던 검거작전. 하지만 아리타 토시오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당시 21세 보병 제79연대의 아리타 중위는 4월 13일 11명의 보병을 이끌고 천안에서 바란으로 이동한다. 바란 일대의 치안 유지를 맡은 아리타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일본 제국의 순사부장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살해되다니.
아리타는 1차 검거반과 2차 검거반이 검거하지 못한 제암리와 고주리의 만세 시위 주도 세력을 완벽하게 처단할 것을 결심한다. 4월 15일 오후 아리타가 작전을 개시한다. 이들을 제암리까지 인도한 사람은 일본인 사사카 리키치. 바란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사사카는 지역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인 상권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는 바란 만세 운동을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보고 만세꾼들을 처단하는 데 앞장선다. 그래서 사사카가 내가 해주겠다. 자원을 해요. 일본 아리타도 찾았지만은 차원에서 어디는 누구가 유력한 인물이고 어디는 제지 세력이 좀 약하고 어디는 이 사람이 천도교 기독교인이면서도 3.1운동을 더 추동할 수 있는 인물들이고 그래서 그걸 아리따한테 제공해서 아리따가 수천리부터 시작해서 화수리, 화산리, 뭐 석포리, 독정리 이런 데 다 침투할 때 길잡이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었죠. 제암리에 들어선 아리타는 마을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으려 했다. 당시 제암리는 두 차례의 검거로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극대화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군인들의 명령을 들을 리 없다고 판단한 아리타는 조선인 순사보 조이창을 내세운다.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대민 업무에 최전방에 배치했다. 경찰의 말단 직위인 순사보나 면장이 대표적이었다. 주민들은 같은 민족인 조이창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둘 제암리 교회로 향한다. 조득창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층민을 대상으로 조선 사람들, 조선 농민을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대민 업무의 무기였죠. 그 무기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이런 거죠. 너는 조선 사람이지만은 조선이 독립될 수가 없어. 독립운동에 봤지만 독립운동은 미지수다. 우리 일본 제국주의가 끝까지 조선을 100년, 500년 통치할 수 있으니 너희는 일본인으로 사는 게 가장 적합하다. 오히려 조선인을 잊고 조선인에 대해서 더 일본인보다도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극악하게. 그래서 조이창은 거의 뭐 지금 우리가 보면 영혼까지 팔은 조선인. 4월 15일 오후 2시 제암리 주민들은 교회로 모여든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15세 이상의 남성으로 일본군들이 과격한 진압을 사과하려 한다는 순사보 조이창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아리타 일행은 처단해야 할 주민들의 명단을 미리 파악해서 오지 않은 사람은 찾아가 부를 정도로 치밀하게 이 학살을 준비했다. 아리타 중위는 모인 사람들과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교회 밖으로 나온 뒤 먼저 교회의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막도록 했다. 창문을 통해 못질하는 모습을 본 교회 안의 주민들은 살려달라 소리를 치고 탈출을 감행했다. 출입문의 봉쇄가 끝나자 아리타는 사격 명령을 내렸다. 교회를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은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집더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탈출을 시도하던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 살해했다. 학살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들까지 목숨을 잃었다. 일본군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마을을 다 불질렀다. 제암리 33채의 가옥 가운데 외딴 집 2채만 남고 31채가 모두 불탔다. 학살 후 아리타 중위는 10분 거리인 팔탄면 고주리로 가서 독립운동가 김응열 일가 6명을 산채로 불태워 살해한다. 화성 전 지역을 휩쓴 독립만세의 물결. 화성의 독립운동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종교를 초월한 시위운동이라는 점. 다양한 계층이 함께한 시위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1000명 이상 대규모로 시위운동을 벌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독립운동은 만세 시위에서 시작해 무력 항쟁까지 나아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3.1) 운동의 키워드가 독립선언이라면은 화성 지역은 독립선언과 독립전쟁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대표적으로 마지막은 일본인 스스로가 아리따가 제암리에서 너희들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본보기가 제암리 고주리, 그래서 29명의 애국지사들이 처단당하게 되니까는 제암리 학살 사건 이후에는 확 수그러들어 버려요. 그걸 노린 거죠. 제암 고주리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은 곧바로 상부에 보고될 정도의 큰 문제였다. 1918년 7월부터 1920년 8월까지 약 2년간 조선군 사령관을 지낸 우스노미야 다루는 이 사건을 보고받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역사적 유례가 없는 끔찍한 학살이었다. 전쟁 중이 아닌데 무장도 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거짓으로 유인해 한 장소에 모아놓고 총을 쏴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불태우기까지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독립운동은 더욱 거세지고 세계의 언론도 들끓을 것이다. 숨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은폐 시도는 2007년 초 우스노미야가 15년 동안 작성한 일기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일기에 적힌 사실은 조선인이 심하게 저항을 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본이 남긴 사료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우스노미야 일기의 원본이 있다는 일본의 국회 도서관을 찾았다. 꼼꼼하게 쌓인 종이 포장을 풀자 오래돼 보이는 책 한 권이 나타났다. こちらが宇都宮太郎による日記です。として処分すれば最も 사실을 사실대로 처분하면 간단하겠지만 그러잖아도 독피를 써대는 선교사 등 외국인들에게 학살과 방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일본의 입장이 매우 불리하게 된다. 또 조선의 폭민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들을 진압하는 일본군이 이 사건을 알아서 유리할 게 없다. 따라서 제암리 사건은 주민들의 저항에 대응한 것이므로 일본군의 사륙과 방화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밤 12시에 회의를 마쳤다. 現在、残されている資料状況からいけば、その隠蔽された後の、報告というのが、基本的には残って記述として残っておりますので、基本的には朝鮮人側が抵抗をして、で、日本側がそれに対して発砲を行い、またその時に起こった火事で、家も焼けたというような形でしか資料上からは言えないという形であったと思います。ですので、もしも宇都宮太郎の日記の記述がなければ、今申し上げたような事柄内容というのがそのまま、事実関係として、受け入れざるを得ないという形になっていたと思います。 하지만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사건 현장을 돌아보고 온 커티스 미국 영사는 총영사에게 제암리 사건을 보고했다. 또한 사건 소식을 듣고 제암리와 수촌리를 방문한 스코필드와 언더우드, 테일러는 참상을 기록과 사진으로 남겼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들, 혹시 나도 뭐 선교사지만 일본 입장에서 추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거와는 정말 무관하게 정말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그 사실들을 알렸고, 이후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19년 1월 18일 시작해 1920년 1월 21일까지 간격을 두고 계속된 파리 평화회의였다. 임시정부 외무총장과 파리 위원부 대표를 겸했던 김규식은 3.1운동 직후 파리로 가서 5개월간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Donc être à Paris à cette époque-là, même si on n'avait pas accès à la conférence de la paix officiellement, eh bien on pouvait utiliser quand même des réseaux de relations sur place. 파리 위원부의 행적은 당시 프랑스의 신문인 라 랑탱리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파리 위원부는 파리에 머물며 꾸준히 독립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외교와 선전을 통해 독립의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는 독립선전운동의 핵심이었다. 프랑스의 외무성 자료 보관실에 당시 활동의 증거가 보관돼 있었다.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전개한 외교 및 선전 활동은 유럽 각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외무성의 언론 담당관이 보여준 서류를 통해 이들의 노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Oui, les mémorandums, les manifestes de la délégation coréenne à Paris. 선언문은 일본의 무단 통치의 부당함과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식민지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De nouveaux faits d'atrocité dont j'ai télégraphiquement informé votre Excellence se sont produits aux environs de Séoul, près de Suigun, Suwon, notamment dans les villages de Palanchang et de Cheham. Le 15 avril, le bruit se répandit à Séoul
qu'une quinzaine de villages avaient été brûlés, quelques-uns des habitants fusillés, et que le restant de la population, désormais sans abri, sans ressources et sans nourriture, s'était retiré sur les collines avoisinantes. Voilà, alors il s'agit donc d'une dépêche du vice-consul de France à Séoul qui rapporte de manière assez détaillée toutes les informations qui lui sont parvenues, et informations qui émanent notamment des représentants américains qui se trouvent en Corée et qui relatent donc l'incendie d'environ 11 églises protestantes et la façon dont le feu a été volontairement propagé par les troupes japonaises pour réprimer les mouvements de résistance et les mouvements tendant à l'indépendance de la Corée. 제암 고주리 사건은 독립운동의 한 방편인 외교선전운동의 가장 주요한 사례였다. 파리 위안부는 일제 식민 정책의 잔혹함과 한국의 상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필연성을 서구 열강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의 독립과 평화라는 책을 만든다. (1919년에) 만들어진 한국의 독립과 평화에는 일제의 무단 통치를 보여주는 각종 조약과 잔악행위, 독립운동과 관련된 지도와 사진 등이 실려 있다. 특히 폐허가 된 제암리 마을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제암리 학살 사건을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 사례로 조명하면서 사건의 실상과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자 힘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신이 태어났던 3.1운동 속에서 제암리 고주지를 끄집어내서 소환을 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는데 독립을 선언해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근데 대한민국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대한국인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전 세계에 알린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제암 고주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암 고주리 사건의 주범인 아리타 중위는 어떻게 됐을까? 제암리 사건으로 외국 여론까지 악화되자 조선군 사령부는 7월 아리타 중위를 군법회의에 회부한다. 하지만 이는 악화된 국내외의 여론을 돌려보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다. 아리타에 대한 판결을 보면 제암 고주리 사건을 군인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수단으로 치부에 넘기려는 일본의 속내를 알 수 있다. 일본은 아리타에 의한 계획적인 학살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정당화했다. 이러한 논리는 이후 동아시아 전역에서 저지른 학살 사건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살인 방화 피고 사건 심리에 따라 재판 결과를 왼쪽과 같이 한다. 주문 피고 준부를 무죄로 한다.であった有田中尉の場合が最終的に無罪になった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要するに同じことをもし日本でしたとすると当然ながらそういうことにはなかなかならないような無罪っていうことにはまずならないようなことを、日本統治下の朝鮮で行っ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
最終的には罪に問われ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 1919년 3월 1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독립만세를 외친 지 100년. 대한민국은 독립의 꿈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식민지 시대의 상처가 남아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아직도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도 요원한 상태다. まあ私も別に愛国者というわけでもないけど、やはりこの国は良くしたいと思うので、良くしたいと思えばやはり過去のね、そういう間違った、一番大事なのは被害者が納得する解決です。被害者が納得するような措置を講じ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중 하나가 제암 고주리 사건이다. 제암리에서 4km 떨어진 도일이 공동묘지에 봉분도 없이 매장되었던 유해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2년. 이듬해인 1983년 학살이 일어났던 제암리 교회의 자리엔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탑이 세워지고 2001년엔 기념관도 들어섰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후손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의 삶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다 거의 다 불타버렸고 교회당 완전히 잿더미로 그 안에 23분이 다 참혹하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살 길이 막막하니까 할머니께서 그 5살짜리를 데리고 무작정 상경하신 거예요, 서울로.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였다. 제암리 유족회의 안용홍 전 회장은 1991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더 기회 가기 전에 얘기를 해라.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를 해라.もうそれはいっぱいたくさんね、植民地支配のその被害、たくさんその清算されてないっていう解決してない問題ってあるんですよ。それは一気にはできないけど、時間かかってもやはり解決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姿勢を 3.1운동 100년에 일본이 과연 그 100년의 기억을 소환해서 우리가 세계사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에 제국주의 시대에 이렇게 광풍에 대해서 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日本側がそういったことで学ぼうとしている姿勢があ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で、学んでいるとしたらそういう状況をやっぱり見守っていただいて、その中でもし、日本側がそれ十分ではな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でお感じになるようでしたら、そこのところを指摘していただけ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이제는 그 3.1운동을 우리들만의 가치가 아니고 그 보편적 기준에서, 세계적 기준에서 3.1운동의 그 가치와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